네.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설계 변경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내용 사유들을 이번에 이제 다 받아 보는데 네. 그 사유를 보면은 사실 미리 좀 검토하고 좀 준비하면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될 설계 변경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총액을 차치하고라도 네. 증감률이 높은 게 뭐 이렇게 영산포 역사 문화체험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 이상의 증감을 했어요. 네.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지금 그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고요. 네. 지금 대부분 저도 그 한번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봤는데 관계 법령에도 있지만은 이 설계 내역상하고 그 현장이 좀 다른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기술, 신공법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감축된다거나 아니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우, 그리고 주민들 민원을 반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BF 추진 관련 이제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좀 설계 변경을 했고 반영하느라 나주 그 우남고택 안채 보수공사도 사실은 거의 당초 예산보다 300% 이상을 했는데 공사 범위도 변경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천만 원 이상 대상 사업으로 20% 이상 변경된 사업도 꽤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설계 변경 심사에는 해당이 되진 않잖아요. 예. 근데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은 금액들도 그런 사업들도 매년 잦고 이게 많다 보면은 어쨌든 그것도 과다하면 예상 낭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유를 보면은요 민원 요청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 반영이었고 그렇습니다. 설계 누락 그다음에 현장 여건 반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유 없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과에서 예. 제가 이제 이유를 다 받았는데 특히 그 사업 취소나 중지되는 사업들의 주된 내용들이 보면은 사업 취소, 협의 지연이라든가 민원 발생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가피한 설계 변경도 사실은 있죠.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공사비가 올라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측되는 민원들 그런 거에 선제적으로 좀 소통하거나 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고 공사 착수 시기도 사실은 협의가 안 된 시점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나 면밀한 검토 그리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설계 변경을 좀 최소화해서 설계 변경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좀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좀 확보해서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칭찬도 해주셨는데 관내 소재지 목록이 이제 많이 발굴이 됐어요. 예. 근데 보니까 영암하고 이제 광주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쪽을 발굴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4월에 공유수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3만 한 6천 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유수산 실태조사 시에 저기 부동산 정보 시스템하고 저희들이 그 공유수산 관리 시스템 이것을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그 시스템에 관해로 돼 있는 나주시 소유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4월에 34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그 지역만 찾아봐서 비교해보고 해서 거기만 찾아내서 앞으로 여러 지역들을 찾을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지금 다 했는데 거기만 그렇게 나온 건가요? 예, 그렇죠. 매월 저희들이 그 부동산 정보 시스템하고 공유재산 시스템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업데이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실태조사 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발굴을 많이 했는데 또 공유재산 특정감사 내용 및 예. 처분을 또 처분 결과를 보니까 관리 시스템 이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운영이 좀 부실하고 또 시유지 관리 부실로 누락자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관리 업무 방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국가 그리고 국유 공유재산 그 상호 교환을 통해서 예산 절감도 노력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유후재산 적극적 활동 방안 모색도 소홀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요 9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 내용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라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네. 요거에 대한 어떤 개선 방법이나 이런 것들 계획들은 나왔나요? 예, 우선은요. 그 먼저 그 공유재산 전담 조직하고 관리 시스템 운영에 전반적인 부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저번 인사 때요. 저기 공무직을 또 추가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 팀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메인 매각 부분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담당 주무관 같은 경우는 대부 분야,
그리고 공무직 같은 두 분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와 그 영주물 보험 이렇게 면밀하게 나눠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유재산 방금 말씀하신 누락자산이 다수 발생됐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1697건이 그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 31일 날 그 공부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총 19건인데요.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했고요. 그 중에서 지금 그 3건이 지금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도 그 납부 동료를 그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발굴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네. 않고 재원 확충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좀 또 네. 노력하신 부분들이 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재정 확충했고 그러면 개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적극적인 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 확충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제 기사에도 좀 나왔었어요. 관내 수의계약 비율. 과다 업체 편중한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저희 이제 의회 또 서류도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내 수의계약 1년치 이제 이번에 명단을 딱 보는데 사실은 뭐 수의계약이라 크게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좀 이런 것들이 오해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한 업체, 화순 업체인데 24회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3년에만 14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 200 사이에 이렇게 사실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잦은 계약의 횟수는 이제 사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죠. 또 어떤 데는 2년 반 동안 17회, 그래서 23년에만 10회. 2천 다 2천 미만이긴 하지만 이렇게 잦고요. 그리고 이게 서초구에 있는 동양 ENC 뭐 여기 관급자재가 2억 4천이더라고요.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났는데 이게 수의계약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 지방계약부 25조 규정에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일단 네. 특허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공공기관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역하고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에너지 ICT 하니까 뭐 기술 쪽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은 네. 대표도 여성이 아니고요, 남자분이시고 네. 농공단지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그런 특허나 부분들이 신기술 그쪽이 아닐까 뭐 싶습니다. 그런 쪽이 더 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오해가. 그리고 광주 빛골 환경 같은 경우에도 23년에만 이제 14회를 하셨어요. 폐기물 처리 업체여서 사실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만 어쨌든 간에 14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어떤 날은요. 같은 날짜에 3회를 다 찢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은 사업 내에 재료도 같아요. 벽화 그리기 재료거든요. 근데 이거를 5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하루에 3번을 계약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왜 이랬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네네. 개선해 그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도 5일차로 1,500씩을 따로 계약했어요. 어차피 똑같은 사업의 유지보수 비용이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5일차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건데 5일차로 1,500씩을 따로 계약하면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돌리려고 같이 찢었나? 라는 오해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농공단지에 있는 어떤 이제 사업체인데 거기는 상관은 없잖아요. 액수는. 그래서 그러는지 23년에만 10회. 그러니까 액수도 이제 커지는 거예요. 1,000 이상씩, 5,000 이상. 이 디자인 업체여서 사실은 할 만한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투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공단지 계약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나 액수에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어떤 분야에 지금 특정 지어서 그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각 부서에서 이제 그 모든 선택지를 두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모든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 한 건에 대해서 누가 적합한지 아마 충분히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래 적합한 기업을 적합한 업체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각종 계약 법령에 정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 업자가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직접 생산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네. 그래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자격 조건이 갖추고 해도요. 수의 계약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어느 한 업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실은 1년에 10회 이상 막 12회, 17회 이렇게 되는 거는 예, 아무리 그 업체가 뭔가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의 투명성이나 그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야 되고요. 이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책을 보니까 작년에 행감에서 했을 때 그 수의계약 총량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좀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쪽에서 몇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저 대체적으로 지금 폐지하자는 지자체도 저기 네. 거창하고 남원하고 또 한 군데 또 있었는데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제 공평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눈 거 가지고 우선은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이 되고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하고 똑같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골고루 나눠주니까요. 그래서 그 A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신기술을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이해를 주니까 이제 나태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체 지자체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좀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해서 혹시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또 한번 또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약이 편중되거나 불공정한 논란이 해소되기는 좀 부족하다. 총량제만으로는 그런 이제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부정적인 것과 이것들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 총량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 수의 계약을 그냥 발주부터 공개를 하는 거죠.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예,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수의 계약 건수나 계약 이후의 성과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업체별로. 사실은 이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고 괜찮은 업체인지 지정한 사람은 예 그렇다고 하지만은 다 납득할 만한 뭔가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력 관리를 해서 공개를 한다거나요. 그다음에 이제 업체별로 1인 견적 수의 계약 1년 횟수를 좀 제한한다거나. 예, 그리고 2인 이상 비교 견적 수의 계약을 무조건 이제 도입을 한다거나 이게 지금 전자로 했을 때는 2인으로 자동으로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 좀 시도해보고 예, 그래서 투명하게 계약을 투명하게 해서 특히 특허 공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 예, LED 가로등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은 이 기술이 있어서 이걸 쓰고 싶지만 이게 특혜처럼 보이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해 주셔서 계약의 투명성이나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결산 검사를 하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 보고서 저희 작성하잖아요. 이제 회계과에서 그걸 총괄 하셔서 이제 주시는데요. 부서별 성과 지표 달성이 있어요. 예, 성과 예산 제도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달성, 초과 달성 이래서 이거에 대한 사유와 개선 방안까지 담아달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달성하고 미달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때 그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때 그랬는지를 하고 이걸 통해서 다음엔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담아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번에 자료를 따로 받았어요. 그럼 이중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산검사 의회 제출하실 때는 그 부분을 꼭 탑재해서 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게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모든 우리 지자체에 있던 모든 계약 서류가 다 회계과로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예, 좀 계약 서류가 있더라고요. 영산포 물놀이 사업 있죠? 영산포의 물놀이장 사업을 봤어요. 계약서랑 사실은 이제 다 내용들을 왜냐하면 저희가 빛가람 주민 자체에서도 이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서류를 비교해 보려고 어떻게 얼마 들였는지 너무 액수가 차이가 나서 1억 5천을 하고 저희는 3천만 들였는데 그래서 좀 찾아보다 보니 희한한 게 같은 사업 이제 영산포 물놀이 사업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품목은 달라요. 그래서 업체가 달라요. 근데 그 업체 주소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확인하셨을까요? 자, 그 부분은 네, 업체 주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품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주소가 같으면 이게 한 회사인가요? 다른 회사인가요? 이름은 다르고 대표도 달라요. 근데 주소는 같아요. 예,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요. 네, 주소가 같이 있더라도 네. 업종을 다르게 두고 있고 네. 대표자가 다르고 네, 법인의 구성원이 다르면은 네, 그 회사는 다른 회사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용역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용역은 용역 담당자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물건을 또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실은 이제 이게 한 담당자가 한다거나 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걸러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걸러져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시기가 달라지고 아니면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거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회계과에서 모든 서류를 보고 사실 거르기는 되게 힘들죠. 사실은 다 업체를 뒤져보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부서에 계약을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하고 일을 사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과들에게도 전체 부서에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물품 서비스하고요 물품을 이제 한 업체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묘하게 1,900하고 또 수의계약을 넘어서지 않도록 돈이 찢어졌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비스하고 다르니까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계약이 공정하지 않고 우리가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 놓친 것들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특히 계약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산강 테마 요래 영산강 축제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과가 조금 더 이런 계약 부분들은 신중하게 보시고 부서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식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만전에 기해 주시면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가 모두 다 신뢰하고 그런 부분에서 믿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약과 운영상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그 계약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좀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